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30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국내 증시도 끝났고 또 새벽에 미국 증시 마감했죠. 우선 국내 증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우선 미국의 마감 상황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아주 조금 하락했어요. 다우만 상승했어요. 0.27% 다우가 상승을 해서 31,029입니다. 그 다음 나스닥은 0.03% 하락, 또 S&P 500은 0.07% 하락,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3,818입니다. 3818.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요즘 상당히 약세죠.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2.2% 하락해서 2,583이에요. 오늘의 이 미국의 이 지수들 진행 상황을 보면 정말 사람의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에 대표적인 거예요. 오늘 심하게 오르내렸죠.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완전히 롤러코스터 장세였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하루였어요. 지수들 보면 6월 16일이 가장 저점이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S&P 500 지수가 6월 16일 3666 기억들 아시죠? 지금 S&P 500 지수로 전문가들 전망 보면 최하 3,000까지도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3,200, 3,300, 3,000까지 얘기합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은 3,818이니까 저점 6월 16일 3666에 비해서 현재 4% 높은 상태입니다. 나스닥도 6월 16일이 제일 저점이었어요. 11,646. 그거에 비해서 현재는 5%가 높아요. 11,177.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6월 16일이 가장 저점이었어요. 이 세 가지 지수가 모두 6월 16일이 바닥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2,566이었는데 지금은 2,583, 0.7% 높은 상태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얼마든지 더 떨어지겠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미국의 선물 지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 새벽에 특히 PCE 발표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물가 지표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근래에 새로이 합류하신 분들은 그동안은 이 경제, 금융, 세계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다가 주시장에 새로 입문을 하면서 많은 것을 점점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단어들 나오는 거 보면 생소한 단어들이 많아요. 우리 실링가족분들도 1년여 되신 분들 맨 처음에 다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은 경제, 금융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많은 기본적인 경제, 금융, 상식 많이 레벨업이 됐죠. 근래에 들어오신 분들도 앞으로 합류해서 계속 이렇게 영상을 함께 하다 보면 점점 상식, 일반 상식에 대한 경제, 금융에 대한 상식이 점점 레벨업이 될 것입니다. 이 물가지표 특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CPI, 많이들 알고 계시죠? 소비자 물가지수, CPI예요. 이것이 7월 13일 날 발표됩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주로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 가정, 가게가 구매하는 소비재와 서비스 가격의 이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예요. CPI. 또 하나는 개인 소비 지출 이 가격 지수예요. 그것은 PCE라고 합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죠.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이 품목을 제외한 물가 지수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FOMC 회의할 때는 이 개인 소비자 지출 PCE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이번 7월 13일 날 말씀을 드렸다시피 CPI 발표하죠. 소비자 물가 지수. 또 7월 중순부터 2분기 실적 발표하는데 실적 대부분 안 좋게 나올 것입니다. 또 7월 하순에 금리 인상 또 할 것 아닙니까? 이번 7월이 가장 변동성이 큰 장세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미국의 1분기 GDP 경제 성장률이 1.6% 감소가 됐어요. 역성장이 됐습니다. 직전 분기 지난해 4분기에는 6.9% 성장을 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3개월 즉 한 분기 만에 완전히
역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의 이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코로나 사태 때 2020년이죠. 2분기 때 4, 5, 6 2년 전에 20년 2분기 때 그때는 무려 마이너스 31.4%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부터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주가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했고 계속 경제 성장률도 계속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에는 6.9%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 1.6%로 감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GDP 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아닙니까? 2개 분기가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면 기술적인 경기 침체에 접어든 것으로 간주를 하거든요. 미국은 GDP 경제 성장률 이 발표를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세 차례로 나눠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 발표는 완전히 최종 집계가 된 확정치였거든요. 자, 빅테크주들 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다들 1, 2%대로 대형주들, 빅테크주들은 상승을 했습니다. 알파벳만 아주 조금 0.27% 하락을 했죠. 전기차주들 보면 테슬라 1.79% 하락해서 685달러, 700달러 밑으로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 현재 45% 하락 중이에요. 미국, 중국 전기차들 모두 하락을 했는데 리오토만 2.72% 상승했습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 중에 리오토 많이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니오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미국에 공매도 투자회사가 있어요. 그 그레이즐이라는 그 회사가 니오가 합작사를 통해서 이용을 해서 매출과 이익을 부풀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니오 측은 회계부정 의혹 즉각 부인을 했죠. 그래서 어제 홍콩 증시에서 니오 주가가 11%나 폭락을 했습니다. 그 리포트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다시 소폭 상승을 했어요.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에서는 2.24% 하락을 했는데 미국의 전기차주들 리비안, 루시드, 니콜라 이러한 종목들보다는 덜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니오는 미국, 홍콩, 싱가포르 주식시장에 다 상장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그리즐리라는 이 공매도 투자자는 현재 니오 주식의 이 공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오의 이 공매도 포지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니오의 주가가 하락을 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아닙니까? 만약에 니오의 회계 부정이 사실이라면 니오뿐만이 아니죠. 이런 회계 부정이 나오게 되면 모든 기업들이 마찬가지로 그런 부정을 저질렀다면 얼마든지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날 수 있어요. 폭락을 하게 되죠. 우리가 현재 투자 중인 차이나 전기차 있죠? 거기 구성 종목엔 없어요. 니오가. 그러나 만약에 회계부정이 사실이다 그러면 중국 전기차에 대한 전반적으로 하락에 영향이 끼치겠죠. 차이나 전기차의 구성 종목은 뭔가 하면 주로 배터리 제조기업이에요. CATL, BYD 이러한 배터리 제조기업과 배터리 소부장이라고 그러죠. 소재, 부품, 장비. 이거에 대한 중국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에 우리가 투자하는 ETF의 장점이 뭔가 하면 만약에 ETF 나스닥 100 종목이죠. S&P 500 종목이죠. 그 종목 안에 들어간 어떤 회사가 이런 부정을 저질러서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 그러면 개별 종목에 투자했다 그러면 정말 그 여파가 그대로 오는 것 아닙니까? 개별 종목에 투자했으니까. 그러나 나스닥 100, S&P 500처럼 그중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라면 조금 흔들리는 거지 크게 반토막이 나지는 않죠. 이해를 하시죠? 그것이 ETF의 장점이에요. 대신 또 단점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테크탑 10에 투자를 하는데 1등 애플이 월등히 올라갔어요. 그럼 애플의 그 수익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애플에 투자한 사람만 그 상승률을 그대로 받지만 ETF는 종합적으로 평균적으로 수익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ETF는 정말 그 안에 종목에 어떤 종목에 큰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중국에는 딱 하나죠. 차이나 전기차는 니오, 샤오펑, 리오토 이러한 종목들이 없고 배터리 제조기업, 배터리 소부장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곳입니다. 또 최근 조회 결과 최근 조회 종목들 보면 킨덱스 G2 전기차 있죠. 또 새로 나온 소울 한국형 글로벌 전기차 있죠. 이런 거에 보면 니오, 리오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만 아주 이 포지션이 이 구성 종목이 2%, 1몇 % 이렇게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이런 큰 문제가 생겨도 ETF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ETF 투자하는 이유예요. 또 현재 1등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아무리 1등이라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는 그 개별 종목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종목이 또 치고 올라와서 상위권에 올라오겠습니까?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개별 종목보다 안전한 그 섹터, ETF에 그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주 봅니다. 엔비디아 2.75% 하락해서 155달러. 전 고점 대비 지금 50% 이상 53%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세계에서 반도체 그러면 엔비디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뒤를 AMD가 지금 따라붙고 있습니다. 전고점 대비 이런 종목도 지금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또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 또 AMD, 어플라이드 다들 3%대 하락을 한 상태예요. 또 오늘 마감한 것 보면 0.07, 0.03 아주 미세하게 떨어졌죠. S&P 500, 나스닥이. 그런데 비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만 2.2% 이 지수가 빠져서 반도체주들이 모두 조금 크게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자, 미국의 상황을 봤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